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서정민갑의 이무리한 행진곡.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인티 일만이라고 하는 그런 칠레 밴드의 벤세레모스, 네, 우리는 승리하리라, 뭐 이런 노래인데요. 캠페인송으로 널리 알려진 칠레 민중가요입니다. 네. 궂은 날이 계속될 때에도 가끔 언뜻 비치는 그런 햇빛. 물론 그러다가 다시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기도 합니다만, 그 햇볕의 기억 덕분에 그 햇볕을 기다리면서 그 길고 긴 장마를 견디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패배가 거듭되면서도 언뜻 보이는 승리의 그런 밝은 빛을 기다리면서 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서정민갑의 이무리한 행진곡. 야, 이것도 얼마만입니까? 이거 계속 이번 주 내내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건데. 서정민갑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위염도 생기고. 위염? 네. 아하. 예, 머리도 더 많이 빠지고요. 위염은 웬일로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국민TV 소식을 들으면서. 네. 아이고, 예. 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몸은 그랬다고 치고 어떤 뭐 이렇게 일 같은 거. 예. 네, 계속 저는 뭐 민중의 소리에 쓰는 칼럼 계속 쓰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해철 씨에 대한 책을 하나, 같이 쓰는 책을 하나 내게 돼서. 공저를. 네, 거기에서, 네, 원고를 하나 썼고요. 네. 그리고 대중음악 관련한 어떤 자료를 모은 책자를 또 하나 만들게 되어서. 네. 그 책자 작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필 작업을 지금 하는 와중이라는 그런 얘기. 네. 예, 신해철 씨 책은 몇 명 같이 쓰게 된 겁니까? 되게 많은데요. 한 10분이 넘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서정민갑 씨는 신해철 씨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까? 저는 역시 신해철 씨 음악 중에 있는 그 정치성에 대해서. 정치성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저는 신해철 씨의 음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The Ocean. 불멸의 관하여입니다. 네. 네. 그 마지막 곡이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게 앨범에서의 마지막 곡이었어요. 예. 네. 넥스트 시절에 네네. 그 음반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의 음반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 아트락. 예, 제대로 된 아트락을 선보였던. 그렇죠. 예, 아트락에 대한 저의 로망을 우리나라 뮤지션이 충족시켜 주다니 이러면서 네. 매우 기뻐하면서 들었던. 제가 여기서 부르고 싶지만 시청률을 생각해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무리한 행진곡 어떤 순서일까요? 제가 2달 전에 이제 왔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2달 전에는 그 노래 보이면 새벽에서 만들었던 음원들, 테이프들을 이제 같이 들으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노래 보이면 새벽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당시에 감리교 청년의 전국연합회에서 만든 테이프도 또 있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감리교 청년의 전국연합회. 기독교군요. 네. 그렇죠. 감청이라고 부르는데. 감청. 네. 지금은 기독교가 좀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개독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로 이제 많이 불려지긴 하는데, 80년대만 해도 기독교에서 민주화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죠. 네.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화순 목사님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상징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네. 그게 이제 단순히 기장이라든지 이런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 민주화운동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교회 내에서 어떤 민주화의 뜻을 알리고 또 교회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선전 활동을 위해서 네. 활동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감청 같은 경우는 문화선교위원회라는 기구가 이제 그 역할을 했었는데, 문화선교위원회. 네네. 여기서 이제 테이프를 만들었던 거죠. 네. 노래 테이프를. 그래서 2장의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일단은 첫 곡을 한번 듣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노래 모임 새벽에서 만든 버전과는 완전히 다른 니모리아 행진곡이 있는데요. 네. 한번 일단 듣고 나서 얘기를 하시죠. 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에서 만든 감청 테이프라고 보통 그랬습니다. 네, 감청 테이프 1집입니다. 1집입니다. 네. 니무리아는 행진곡 듣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엄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이빨만 넘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이빨만 넘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예, 니무리아는 행진곡이었습니다. 기타로만 연주하는 니무리아는 행진곡. 아, 그래요. 이게 80년대 보통 집회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아리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고전적인 양식이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뭐랄까 흥겨움 같은 걸 느꼈어요. 네네네. 네, 기타가 이제 뭐랄까요. 둥구당당 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리듬감이. 맞아요. 예. 보통 짜가자장 짜가자장 이건데. 그쵸. 그렇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타가 있으니까 이따가 시범을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뭐라 그러나요? 흥경 포크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반주였어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그런 운동권 특유의 반주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사실 그게 이제 이 감청 테이프의 특징인데, 네네. 이 테이프를 만드신 분들이 서울대학교 음대생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고상미 씨라든지 장경선 씨, 전경옥 씨, 뭐 지금도 이런저런하게 이제 음악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모두 성악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한국의 가장 최고 학부에서,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죠. 클래식 교육을.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가요에 대한 어떤 이해 같은 것들이 좀 달랐고, 음악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좀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뭐랄까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철저한 어떤 테크닉을 추구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민중가요를 하셨던 분들과는 어떤 정서가 좀 달랐던 거죠. 음악에 대한 정서가. 맞아요. 지금 보니까 녹음 상태는 훌륭하지 않습니다만, 기타 반주 안정돼 있어요. 네. 특이한 그런 주법이었고, 네. 그리고 목소리도 보컬도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민중가요 창법이랑은 뭔가 조금 좀 다른 것 같다.
민중가요 창법이 벨칸토 비슷하지만 꼭 벨칸토만은 아니고 네. 거기에 우리의 고유의 창법도 좀 있습니다만 이건 좀 클래시컬하다라는 느낌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테이프를 듣고 나서 문승현 씨가 그랬대요. 뭐라고? 예. 민중가요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 진정성 같은 게 없는 것 같다고. 테크닉은 있는데 뭔가 좀 그 감정 같은 게 덜 실려 있다. 네, 뭐 그래서 이런 얘기군요. 예, 고상미 씨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승현 씨도 서울대 출신이지만 이분은 메아리 출신의 포크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민중가요 네, 작곡자였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자. 늘 처음처럼님 출첵합니다. 오늘 야간 근무라 나란히 가지 않아도 들으며 꿈나라로 가려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따 밤에 다운받아 듣겠습니다. 어떡하냐. 이따 다운받아 들으면은 아 맞다. 이 노래들이 저작권이 없으니까 네. 다 서비스가 되는군요. 잘 됐다. 네. 예, 임요란 행진곡의 특징. 예, 서정민갑의 임요란 행진곡은 바로 이런 장점이 있겠군요. 예. 떡이맘님 늘 본방사수하고 싶지만 오늘은 큰맘 먹고 예 그래요. 손병희 쌤도 조합원 진행자세요. 자랑스러운 예. 스텔로님 출첵하셨고요. 지잘치다님 다은아빠님 미셸 플라레프의 헐리데이 예, 아까 들으셨죠? 노랑윤성이님 목수들의 노래 더 카펜터즈의 싱 네 노래 불러요.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독한 소망님 근무 중 잠시 짬내서 출첵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손병희님 페이북 친구 신청은 쑥스러워서 못하고 팔로워해요. 다가오는 추석 일상의 충전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응원드려요. 포항에서 하경연 해드림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페이북 메시지로 제가 친구 신청할게요. 자 다음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그 하던 얘기를 좀 맞이하자면 네네. 그 고상미 씨 지금은 이제 대교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하는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고 계시고 대교 어린이 합창단. 네네. 네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나온 그 민중가요 어린이 버전의 어떤 음반도 만드신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유고당쟁 기념식 때 자주 오셔서 이제 합창단을 이끌고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랬는데 문승현 씨의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러면 민중가요는 꼭 어떤 정해진 스타일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네. 라는 어떤 반문을 좀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자라온 스타일이라든지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지 음악이 굉장히 다른 음악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이 5월의 노래라는 곡인데 네. 이 5월의 노래는 1, 2, 3이 있고 그 1 같은 경우는 이제 문승현 씨가 만든 곡이었죠. 네. 네. 근데 문승현 씨가 만든 그 5월의 노래 1과 똑같은 가사인데 네. 고상미 씨가 멜로디를 바꿔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사만 듣고 바꿨다고 하는지 아니면 노래를 들어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전이 굉장히 좀 신선했었어요. 그렇군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올해 노래를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네. 가수 이름은 고상미. 고상미 씨. 네. 예, 성악가 출신. 네. 네, 듣겠습니다.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들이 오고
네, 역시 이렇게 열악한 녹음 상태에서도 가창력 하나만큼은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네, 감신대학교 방송국을 몰래 빌려서 녹음을 했는데 84년에 이게 뭡니까 테이프 형태로 되게 마스터 테이프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 형태로 정리된 것을 나중에 파일로 디지털화 시켰기 때문에 네.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메아리 음반 같은 경우는 그 마스터 테이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나았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송창식 씨 녹음실에서 녹음한 것도 있었고 메아리집. 네, 그래서 좋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노래 봄볕 내리는 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였죠.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잠깐만요. 말로 좀 떼어주실래요? 제가 기타 좀 빼게요. 네. 사실 이 고상미 씨 같은 경우는 뭐 집안도 괜찮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도 갔다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조건이 있었고 그랬는데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음대생으로서 조용히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김민기 씨의 공장의 불빛을 계속 들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고상민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머님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 때였는데 며칠 동안 그 이불 속에서 공장의 불빛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네. 성령을 좀 느꼈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뭐 하나님과의 대화를 느끼면서 운동의 길을 가겠다.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군요. 네. 그래서 결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렸었고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좀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운동한다고 하는 게 당시에 뭐 영광의 길도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길도 아닌데 참 뻔히 보이는 그 편한 길 포기하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대학교 2학년이면 사실 20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음악은 음악인데 정통성악과 멀어지는 사실은 클래식 음악계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수미 씨가 서울대 성악과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조수미 씨가 그때 운동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지금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상민 씨 같은 경우 당시에 뭐 대모는 다녔지만 학점은 늘 A뿔이었다고 또 은근히 자랑을 하셨는데 공부도 잘하셨던 분이었던 거죠. 참고로 5월의 노래 원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네.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들이요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들이요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네, 원래 이런 노래였는데 네.
녹음을 해두고 싶네요. 네. 예, 해놓을 겁니다. 우리 이태림 씨가 녹음해서 팟캐스트로 서비스를 할 거예요. 네. 이 노래를 음을 바꿔서 네. 각각의 개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얘기 계속해 주시죠. 네. 자, 그리고 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테이프다 보니까 네. 단순히 그냥 민중가요만 모아서 부른 것과는 좀 다르게 네. 교회 색깔을 좀 보여주는 곡들도 이제 들어갑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곡들도 이따 들어볼 텐데 그 전에 네. 기존의 민중가요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네. 밑바닥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서를 담겨서 선곡된 곡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기지촌입니다. 아, 김민기의 기지촌. 예, 제가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했던 곡이긴 한데 네. 또 이 테이프의 버전으로는 좀 다르게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그 고상미 씨와 장경선 씨가 같이 불렀고요. 고상미, 장경선. 네, 그리고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전경욱 씨가 또 코러스를 넣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전경욱 씨 같은 경우는 이 노래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솔로로 독립하셔서 이건영 선생님과 함께 예술가요라고 하는 독특한 음반을 내기도 했었고요. 예술가요. 이건영 네. 선생. 그 위대한 작곡가 이건영 선생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겁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하시기도 네, 하셨던. 하셨고 네. 국악과 뭐 여러 곡들 많이 만드셨고 민족음악론이라고 하는 또 책을 내신 그렇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그렇죠.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가인데 네. 음악가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음악도 연구하면서 접목시키려고 했었던 그렇죠. 그런 제3세대 작곡가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분이죠. 네, 예. 자, 아무튼 그런데요. 네. 이렇게 전경욱 씨가 코러스를 네. 넣은 버전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시촌 듣겠습니다.
와, 이런 퇴폐미가 가득한 이런 노래를 이렇게 우아하게 불러주다니. 예. 노래 너무 잘하죠.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테이프를 듣고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고상미 씨나 장경선 씨 이런 분들이 노래 실력에 비해서 사실 민중가요권에서도 뭐 크게 알려지거나 그런 편은 좀 아니어서. 네네. 그리고 전경옥 씨가 코러스를 넣었는데 네. 사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창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뛰어난 예술이고 그 자체로 완벽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하지만 곡 쓰는 능력이 장착이 돼야지 생명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런 면이죠.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들이 수명이 긴 이유가 분명히 있다. 예, 네. 히트곡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바로 그런 사례를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시죠. 네. 얘기 계속해 주시죠. 예, 다음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한 곡 같이 들어봤으면 해요. 예. 그래서 산호라면인데요. 아, 네네. 네. 구전가요로 많이 불려졌었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구전가요가 아니라 김문웅 작사, 기록윤 작곡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역시 이제 고상민 씨가 불렀는데 어떻게 소화해서 불렀는지 한번 기대하시고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산호라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쭉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반잣집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선도선 속삭이는 밤이 있느라 한숨 일랑 거두고서 가슴을 쭉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가 원곡이죠. 네. 제목에. 네, 기록 윤 선생이 작곡을 했던 네. 산호라면. 이거 구중가요처럼 정말 알려지게 되었던. 그렇죠. 곡이었습니다. 술자리 끝날 때면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다음 곡을 소개해 주실래요? 다음 곡은 역시 1집에 담겨 있는 노래인데요. 네. 군중이 함성이라는 곡이죠. 음흠. 김의철 씨가 만든 곡인데, 김의철 씨는 이제 7, 80년대 포크 가수로 이제 나름의 명성을 떨쳤던 분이었고, 뭐랄까 좀 진보적인 활동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실을 담은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불행아.
네, 불행아. 네, 네, 같은 불행한들. 곡들이 이제 널리 네. 사랑을 받았고, 최근에는 그 민중가수 출신의 그 윤선혜 씨와 함께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 네. 되게 뛰어난 기타리스트이시죠. 네, 그렇군요. 군중의 함성, 이거 언뜻 들은 찬송가처럼 보이는데 찬송가가 아니라 그렇죠. 김희철 씨의 창작곡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처럼 들리는 그것 때문에 네. 기독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기독교 노래운동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음. 이게 사랑한 그런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감청 테이프, 감리교 청년의 전국연합회 네. 예, 테이프를 듣고 계신데요. 이게 몇 년에 1984년이라 예, 그랬습니까? 1984년이니까 31년 전이네요. 31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방송국에서 녹음했던 네, 몰래. 녹음했었던 네. 군중의 그러니까 1집 중에서 군중의 함성을 지금 들으려고 그런 거군요. 네네. 자, 이 제목을 모르더라도 듣다 보면은 이거 학교 다닐 때 들어봤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어떤 군중 속에서 고독이라든지 외로움 같은 것도 느껴지는 그런 가사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노래를 교회에서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뜬구름 잡는 그런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맨날 듣는 그런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찬송과는 다른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죄송합니다만 보편 타당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 특정한 곳에서 불려졌던 찬송가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19세기 중반 이럴 때 미국에서 주로 불려졌었던 그것도 미국의 그 장로의 파에서 그렇죠.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를 모아둔 건데 그걸 개정하지 못하고 500년 동안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나 유행친한 성리학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조선왕조가 생각나기도 하고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라고 반박을 하신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 제가 종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그런 거였죠. 직녀에게 같은 노래를. 네네. 네. 함께 부르는 찬송가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다른 데서 들으셔서 그 교회는 없어졌지만 혹시 제가 아는 그 목사가 맞나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수필가이며 네. 음반기획자며.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군중의 함성 일단 듣고 네. 오겠습니다. 자, 김희철 작사 작곡의 오랜 시련에 헐벗은 저 높은 산 위로 오르려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가오리다. 뭔가 좀 지사적인 이런 느낌을 주는 가사죠. 그렇죠. 근데 장엄하고 노래를 너무 매끈하게 잘 부르셔서 너무 매끈하게 잘 불러서 오히려 감동이 떨어지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이런 건 역시 술자리에서나 집회 장소에서 뭔가 어눌하더라도 처절하게. 예,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게시판을 가볼게요. 보자. 오늘 뭐 노랑 윤성님 님께서 게시판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군요. 네. 다크 진사님, 병희 형님 반가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분도 계세요. 게시판에서.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에요. 근데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전 더 좋고요. 오빠라고 부르는 분이 안 계셔갖고 좀 섭섭하긴 해요. 오빠. 아니, 이러지 마시고요. 예, 민갑 씨가 이런 건, 예. 주주님 반가. 예. 차차 제가 다니고 있는 벙커 교회에도 홍보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미님. 치우지아님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하늘은 높고 날씨는 놀러가기 좋은 날이네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아이고, 신해철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일찍 끝나면은 다른 곡을 선곡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서정희갑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곡을 함께 합니다. 자, 엘비스 33님, 손쌤은 방송하시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너무 뻔한 대답 말고요. 네. 뭐 이렇게 소통할 때가 좋습니다. 예. 특히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요라고 했습니다만 예전부터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어느 순간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나서 안부를 여쭐 때 그때 참 반갑고요. 또 처음 뵙는 분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이럴 때 전 즐겁습니다. 더 즐거울 수 있다면 저를 오빠로 불러주는 청취자들이 많이 계셨으면 오주님께서 궁금하신 이 얘기, 자, 요거는 제가 제작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답글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림 뒷목자바르님, 점심 후 식곤증과 싸우며 듣는 본격 수면 저해 방송 손나가 출첵합니다. 손병에 나란히 가잖아도. 수면 저해 방송. 호이님, 아주 오랜만에 출첵해봅니다. 그러게요. 나른하고 졸립습니다. 여기 광주는 뜨거운 햇살과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네요. 우리 조합원님들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벌써 추석. 인사해 주셨어요. 매튜님, 예전에 국민TV 라디오 방송에 출발했을 때 제 집사람과 저는 손병희 씨의 나란히 가자나도가 가장 위태위태하고 단명 프로그램 순위 영순위라고 동의하면서 웃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오래간다는 뭐 약간 미신스러운 이상한 징크스에 또한 뭐 설마 하고 어쩌고저쩌고. 네. 일면식 한 번 없는 손병희 씨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말 것도 흐리며 반갑습니다. 매튜님, 요즘 부지런히 출석해 주시고 노래도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싹 기타, 다른 팟캐스트보다 국민 라디오가 음량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요 얘기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바보운주님, 급히 대충 먹었더니 더부룩만 하고 음악이 시원해서 체기는 확 내려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라에서님, 그라다님, 바보운주님, 날고 싶은 토끼님 모두 서정민갑 님의 복귀를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사도요한님도 그렇고요. 기지촌, 운동가는 잘 모르지만 김민기 한영의 버전 들은 적 있는데 이 버전도 좋네요 하셨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거군요. 다음은 이제 감청의 2집인데요. 아, 여태까지 1집이었고. 네, 그렇죠. 이 1집이 한 1000부 정도, 1000개 정도 테이프를 찍었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다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필 받으셔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음반을 만들게 됐었다고 해요. 예. 근데 1집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래의 어떤 나열인 보통 음반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네. 이 집은 좀 당시에 이제 어떤 노래극 같은 것들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네. 노래극 형식으로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도 나의 조국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고요. 네. 그 신앙송이라든지 뭐 의미 있는 어떤 자료의 낭송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타이틀곡은 신앙송이에요. 김정환 씨의 신앙송이 있고, 네. 그리고 저마저마 콩저마 구정가요, 우리의 소원, 네.
그리고 4.19 선언 낭송이라든지 독립군가 같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좀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선곡을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이때 이제 멤버들도 조금은 바뀌고요. 네. 1집을 만든 이후에 기존의 멤버들이 좀 일부가 나가고 네네.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는데 그 대표적인 멤버가 이창학 씨죠. 아, 예명 이성지. 네네. 4월 그 가슴으로 또 버시의 방이 온다. 같은 이런 명곡을 노래. 만드셨던 네. 분이시죠. 메아리 출신의. 네. 네. 그래서 또 이창학 씨가 바로 이렇게 극형식으로 테이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셔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테이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오늘 그 땅이라는 곡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땅이라고 하는 곡은 한도 씨의 유명한 곡이죠. 네. 그래서 이 어떤 80년대 현재를 보여주는 곡으로 선곡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전지용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창학 씨가 기타를 치셨고요. 아, 그래요? 네, 장경선 씨가 멜로디언을 연주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조국 중에서 땅.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러멍이 살아 생전에 작은 땅이라도 있었으면 콩도 심고 밭도 심고 고구마도 심으련만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땅은 어디에 서울가신 우리 아빠는 왜 아기가 놀까. 우리 땅이 생겨난다면 자갈밭이라도 좋겠네. 오늘도 저 멀리 기적 소리 들려간만 깔감살이 내 구름 타고 떠가네.
쌀이 곧 하늘이었던 시절, 뭐 지금도 물론 먹는 것은 곧 하늘입니다만 쌀이 곧 하늘이었던 시절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벅찬 것이 없었겠죠. 그 얘기입니다. 땅이었습니다. 자, 감청의 이 집은 사실은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한 곡만 남겨놨어요. 네. 감리교 청년회 전국 연합회, 즉 기독교 청년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마치 삼국시대 소도처럼 말이죠. 그런 역할을 했었던 곳이 죄인이 들어가더라도 잡아낼 수 없는, 공권력이 투입될 수 없는 그런 곳. 명동성당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교회 내 그런 운동들은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쉽게 침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선도적 역할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그 재밌는 거는 이 테이블 만든 분들이 이제 기독교 운동 세력이기도 하지만 네. 한축은 또 음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군요. 만나서 뭐 쭉 음악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조금 다른 정서의 음악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 자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마지막 곡은 어떤 걸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이 집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인데요. 네. 해방가입니다. 아하. 네, 박태원 작사, 김성태 작곡으로 널리 알려진 곡이죠. 박태원은 천변풍경의 그 박태원이니까 그렇죠. 구보 씨의 하루. 네, 갑오 농민전쟁을 쓰신. 그렇군요. 네, 나중에 북한으로 가셨던 그분. 그렇죠. 네. 김성태는 대표적인 보수적인 작곡가 아닙니까? 남한에서.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노래는 좋은 곡입니다. 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